안녕하세요. 톡 쏘는 지역 주민들의 대화 주민 톡쇼 두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와. 와. 네, 오늘 두 번째 방송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크게는 남양주시의 홍보비 사용 예산 현황이랑 그리고 남양주시의 일자리, 그중에서 특히 노인 인구 현황과 그 노인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심도 깊게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준비를 해주신 두 분의 기자님 그리고 저 진행자까지 총 3명의 출연자가 오늘도 열심히 신나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예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예린 기자입니다. 원채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채영입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멋진 원채영 기자님과 발랄한 박예린 기자님 두 분과 함께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별로 준비를 안 했다고 이야기한 원채영 기자부터 두 번째 방송부터 이렇게 나사 빠진 모습 보여주는 원채영 기자가 어떤 이런 말 하지 마. 우리 채영이 어? 막내 지켜주자고. 어떤 막내를 지키기 위해서 커트 다시. 왜 커트 마음대로 해? 채영아 뭐 봤지? 누나가 지켜준 거야. 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죠? 네. 저는 이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 드릴 말씀을 여러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남양주시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마 지금은 설치가 다 됐을 겁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공정률 100%를 달성한 키즈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키즈 스테이션이 무엇이냐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아마 일부 아파트에는 아파트 단위별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버스 정류장인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 스쿨버스나 아니면 유치원, 학원 등하고의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제 야외에 노출돼 있던 정류소를 어떤 실내화시키면서 그 안에 CCTV도 달아놓고 그리고 뭐 온열 의자나 냉난방 시스템들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뭐 더위나 추위도 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외부에서 만약에 어떤 차량이 혹여나 이 버스 정류장을 침범하는 사례가 있었을 때 뭐 그럴 위협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버스 정류장의 시설물이 그런 위협들을 막아줄 수 있는 시설을 키즈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까지는 이제 아파트가 주가 돼가지고 아파트 재량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다면 이번에는 남양주에서 시비를 들여서 일부 뭐 수동초등학교라든가 그런 곳 앞에 이렇게 올해 1월부터 이제 운영을 시작한 것인데요. 남양주에서는 이 키즈 스테이션 설치하는데 총 3개소 설치하는데 이제 예산액으로 3억 2천을 이렇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키즈 스테이션이 도입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에 더 개선점이 명확할지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키즈 스테이션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까 원 기자님이 키즈 스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 최초에 아파트에서 이 키즈 스테이션을 설치를 할 때 왜 이거를 설치를 했는지 혹시 그 배경을 아시나요? 저희 아파트에 있는 키즈 스테이션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이게 아파트에 들어오고 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 들어올 때부터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오고 나서 어떤 부모들의 요구로 인해서 뭔가 신설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파트 자체에서 뭔가 이것이 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설치한 것 같기는 합니다. 언제까지나 추정이지만. 제가 지금 키즈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좀 찾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건가.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 단지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솔직히 있는 시설에다가 그냥 이름을 새롭게 붙인 것에 불과해 보여요. 약간 뭐 노란색으로 도색을 했다, 좀 눈에 잘 띄게 도색을 했다, 이것만이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뭐 사실은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떤 외풍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차단막을 설치를 한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있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특히 뭐 서울에서는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뭐 지역 대도시, 광역시에서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용도 해봤고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아까 또 원 기자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어떤 차량이 돌진을 해왔을 때 과연 이 시설물이 그 차량의 충격에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느냐. 제가 이 시설을 이용해 봤을 때는 그다지 이게 튼튼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냥 성인 남성이 굉장히 세게 부딪히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그 강도예요. 그러니까 버스와 같은 차체가 굉장히 무거운 차량이 돌진해 왔을 때는 대책 없는 건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글쎄요 뭐 CCTV가 있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없어도 버스 정류장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떤 범죄가 사람에 의한 범죄가 뭐 유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종류의 범죄든지 간에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많이 밀집하는 또 목격이 굉장히 쉬운 공간에서 발생하기는 어렵다. CCTV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도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 논의가 처음부터 시작이 됐는지 조금 알기 힘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은 1억 넘게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차라리 그냥 이게 키즈 스테이션이 아니고 여름과 겨울에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가림막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설치하는데 그냥 쓰면 되지 않나? 그게 뭐가 다른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특히 이게 초등학교 앞에 각각 설치가 된 거거든요. 뭐 천마초등학교나 화도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사실 스쿨존에는 어느 정도 CCTV도 설치돼 있을 뿐더러 학교 앞은 특히나 아이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대라면 충분히 유동인구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도 지나가는 사람이 많을 텐데 과연 이런 CCTV 특히나 CCTV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준다는 그런 장담도 못하는 상황에서 CCTV 가지고 이게 얼마나 차별화가 될 것이냐 하는 게 저도 참 의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아까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그 원 기자님이 취재해온 내용을 잠깐 들었을 때 2022년이랑 2023년에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학교 앞에서의 교통사고 그 사망사고가 없었어요. 한 건도 없었다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배경은 이런 키즈 스테이션 설치 같은 게 아니고 핵심은 그 스쿨존 지정에 있거든요. 스쿨존 지정을 하면 아무래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시각적으로도 여기서 사고를 내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속도가 30km 이하로 이제 줄여야 되니까 속도를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지 스쿨존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만 설치돼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사고가 안 날까? 그럼 사고가 나겠죠. 속도가 빠르다면. 반대로 말하면 스쿨존이 있는 곳에서라면 키즈 스테이션이 있든 없든 운전자는 어차피 조심하게 돼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전시 행정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예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이 키즈 스테이션의 목적 자체가 학부모들의 불안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0건인 상황에서 왜 불안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리고 이 키즈 스테이션이 생긴다고 해서 그 불안이 해소가 된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화도초등학교나 천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로 진입하는 통학로가 매우 가파르다거나 뭐 차량 통행이 많은 회전교차로가 있어서 이런 키즈 스테이션이 생긴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어린이집 다닐 때 항상 버스 기다렸는데 저는 혼자 기다렸거든요. 혼자 길거리에 서가지고 여기에요 이러면서 야 이러면서 선생님 기다리고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물론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게 되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래 기다려봤자 5분?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이유가 필요한가? 오히려 그 다른 사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키즈 스테이션의 효용성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그 빨간 그러니까 신호등 보행 신호등 자녀 시간 점등 자녀 시간 표시제 있잖아요. 네. 몇 초 남았는지 표시해주는 그 신호등이 그 생긴 목적이 저는 처음에는 이 조급증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거 설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저번에 박 기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게끔 그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이 조급증 걸린 분들이 뛰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걸 설치해놨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그 자녀시간 표시제에 대해서 그 어떤 효용성을 이해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이게 혹시 그냥 추측입니다만 도로로 뛰어드는 애들을 가둬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건가? 왜냐면은 제 기억으로는 이게 그냥 자동문 같은 게 아니고 버튼을 눌러야 이렇게 쓱 문이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 장난치다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기는 어려운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버튼을 일단 한번 눌러야 된다는 점에서 뭐 그렇지 않게 설계된 키드 스테이션도 제가 이렇게 모양만 검색해봤을 때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조물이 하나 있는 것만으로 순간적으로 뭐 장난치다가 거리로 뛰어나갈 가능성은 예방이 되니까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한 게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약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배경이라면 조금 근거 자료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쿨존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이 차량 과속 때문이 아니고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장난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뭐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튀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시설은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재는 이제 그런 배경 설명이 없이 지금 이제 공개된 자료였기 때문에 이거는 취재한 사람이 취재를 조금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애가 없어서 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 애기가 안전하게 다니면은 더 좋은 일이긴 한 거니까